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서재 입구에서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. 2년 전에 제 서재 공간 만년필 용품들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. 2년 사이에 제 서재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제 리뷰할 만년필들 정리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은 TMI 가득한 서재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. 서재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저도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책에 대한 욕심이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아서 대략 17년 정도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조금씩 늘려왔어요. 대략 3천 권 정도 소설책 위주로 가지고 있고요. 제가 몇 개월 전에 작업실 영상 올리면서 서재를 가지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그 영상 올리고 딱 2달 지나서 서재 이사를 시작했어요.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. 서재 이사는 이삿짐 센터에서도 극악 난이도로 여긴다는 굉장히 기피하는 아이템인데요. 운이 좋은 건지 다행히 저는 17년 동안 이삿짐 센터에 제 서재 이사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. 8번에서 9번은 이 서재를 옮기는 이사가 있었는데 항상 제가 직접 했고요. 소리 안 나는 카트 있어요. 플라스틱 카트. 카트 2개 이용하고 이삿짐 박스, 라면 박스 규격으로 한 2개 정도 이용해서 야금야금 옮겨왔고요.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다 또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기억이 되네요. 만년필 용품은 얼마나 증식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먼저 잉크. 이 방은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있는 방이라서 그 장을 좀 활용을 했어요. 사이즈가 너무 맞춤한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만년필 진열장에 딱 맞더라고요. 저 이제 계단식 진열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깊이하고 높이가 딱 맞아요. 그래서 한 칸당 하나씩 브랜드별로 쭉 정리를 했고요. 잉크가 더 자가 증식해서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진열장을 이 아랫부분에 놓았어요. 여기 이제 잉크장을 앞으로 당기면 이 뒷부분이 수납장이에요. 이렇게 제가 그동안 구입했던 만년필 그 박스들 있죠? 딱 들어가더라고요. 2칸에 있던 것들을 저기 책장 중간으로 잉크를 옮겨뒀는데요. 다음번에 제이업인 잉크를 제가 발색 차트 만들기 영상으로 찍으려고 빼놓은 것도 있고요. 겨울이라서 방을 난방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난방이 잉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맨 아래 칸에 있는 잉크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은 거였고요. 유튜브 컨텐츠로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잉크를 좀 보여드리자 해서 이게 이제 내년에 찍을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요. 집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 이 서재 공간이 되었는데요. 책상이 일반 책상에 비해서는 좀 크죠. 2년 전에 제 서재에 있던 책상하고 비교하면 얘가 거의 2배 가까이 클 거예요. 원래 쓰던 책상이 너무 작아서 옆방으로 옮기고 좀 큰 상판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책상의 사이즈는 170에 90cm. 저는 컴퓨터하고 의자 사이 공간이 조금 여유 있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막 책도 여러 권 펼쳐놓고 노트도 여러 개 펼쳐놓고 넓게 사용하려고 이 책상을 가지고 왔고요. 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필사하고 바로 뒷칸에 일기장하고 또 제가 가계부도 꼼꼼히 쓰고 있거든요. 가계부하고 뭐 이런저런 다이어리들, 노트들 정리를 해뒀어요. 앉은 자리에서 왼쪽으로 제가 필사할 때 사용하는 노트들 그리고 책들 이런 것들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놨어요. 코이야. 제가 이걸 찍고 있으니까 이 선 때문에 갑자기 고양이가 의자에서 나타났어요.
유튜브 할 때 고양이나 강아지 소리 들리면 보여드리는 게 국룰이라고. 펠리칸 10필 영상에서 낑낑대면서 잠꼬대 하던 강아지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. 책상 왼쪽에 이불을 깔아주니까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.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모처럼 같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. 의자에 앉으면 이런 느낌이에요. 나와 있는 노트들 말고 이제 여분 노트들은 책장에서 가장 멀리 잘 안 보이는 책장 아래쪽에 깊숙이에 이렇게 나란히 정리를 해놨어요. 저희 사무실에서 당장 쓸 노트들, 쓸 것 같은 필요한 노트들만 가지고 와서 한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, 가지고 있는 그 만년필 종이 종류를 펼쳐봤더니 한 20종류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내년에는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만년필들 11종류 정도 되는데요. 해당 만년필들을 20종류의 종이에 썼을 때 어떤 게 어떤 합으로 잘 맞는지 찾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만년필 보관함이 하나 늘어났어요. 보관함을 하나 늘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는데요. 리뷰를 위한 만년필 구매가 좀 있었어요, 그동안. 2년 동안 약 40구 정도는 리뷰하기 위해서 이 만년필을 소개하려면 M촉도 있어야겠다, B촉도 있어야겠다,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린 것들이 많고요. 그렇다 보니 이 보관함이 하나에 60구 들어가는 보관함인데 일단은 2개는 넘어서 버려서, 그러니까 129가 넘어서서 보관할 케이스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. 어쨌든 제가 리뷰 영상을 다 끝낼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맨 끝에 거는 일본 브랜드들 모아놓고 여기는 유럽, 미국 쪽 브랜드들, 그리고 이쪽 끝에는 아시아 쪽 브랜드들을 모아놨어요. 큐리다스는 얘는 키가 커서 이 서랍 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트위스비 옆에 빈 공간에 넣어 놓은 거고요.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 브랜드를 전시 칸에 상단에 넣어 놨습니다. 일본 쪽은 파이로트. 그때 헤리티지 새로 들이면 영상으로 한번 리뷰하겠다고 했는데 헤리티지 세 종류를 다 구입했어요. 그 사이에. 파이로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되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집의 목적에서 접근하기도 했고요. 다른 브랜드는 딱히 더 모으고 싶다 이런 마음 전혀 없고 있던 만년필도 안 쓰면 다 내보낼 계획인데 파이로트만큼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 나오는 모델이 있거나 뭐 한정판 같은 게 출시된다면 그냥 파이로트는 좀 구입해서 모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저스터스 재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보고 제 생일 선물로 올해 생일 선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헤리티지 시리즈하고 저스터스는 나중에 따로 리뷰를 남기기로 하고요. 아래 칸에는 플래티넘, 그 아래에는 세일러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로라하고 몽블랑 맨 윗칸에 꺼내놓았고 쉐퍼하고 비스콘티, 파버카스텔, 워터맨하고 파커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브랜드이고 오로라 요 88 라인도 해야 되고 몽블랑도 아직 리뷰하지 않았죠. 그리고 그 아래는 레오나르도, 뭐 에스터브룩, 몬테그라파, 펠리칸 등이 있고요. 그 아래 칸에는 크로스하고 디플로마트. 마지막 보관함에는 트위스비가 상단에 있고요. 아래에는 홍디안 만년필이 있고 그 아래에는 아스바인, 라반, 모나미, 히어로, 위시아트 다양하게 국내 수제 브랜드 제나일, 마지막 칸에 라미, FPR하고 스테들러, 카웨코, 몬테베르데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.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브랜드들도 좀 남았는데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만년필 리뷰 영상은
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5개에서 6개 총정리 영상까지 많이 잡아도 7개 정도면 이제 끝이 날 것 같고요. 한번 쭉 리뷰하고 나서 만년필 리뷰 영상은 뭐 그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. 제가 이미 브랜드별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이래서 좋고 안 좋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, 다른 조합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잡아서 리뷰를 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또 후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끝낸 추천기 리뷰는 2번은 하지 않을 거고요. 대신에 이런 거는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건 추천기로 꼽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추천했던 만년필 이외에 몇 개 좀 더 사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하는 정도의 영상은 찍어볼 의향이 있습니다. 일단은 파카부터 해볼 생각인데요.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리뷰할 만년필이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. 요렇게 하면 사실상 이제 끝나요. 오로라, 몽블랑, 파카, 그리고 파이로트, 헤리티지하고 저스터스,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단품으로 있는 제품들인데, 일단 이 다음에 리뷰를 한다면 파카를 먼저 리뷰를 하려고 해요. 근데 그 기간이 펀딩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요. 올해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속도가 느렸다고는 하지만 거의 120개 정도 썼는데, 원래 B7 리뷰할 때는 이 정도 쓰면은 사실 리뷰 준비가 끝난 거였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종이를 3종류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한 종류가 탈락되면서 2종류 노트를 계속 쭉 테스트하고 있는데, 만년필로 치면 46, 7개 정도 썼어요. 테스트해야 할 만년필이 한참 많이 남아서 일단은 이것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요 테스트 필기하고 종이 리뷰 준비하는 걸로 앞으로 한 2, 3개월 정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나서 파카 만년필 리뷰로 돌아가려고 해요. 제가 그 중간중간에 잉크 발색하는 그 비교 영상 혹은 또 기타 딥펜이나 이런 것들 리뷰하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. 2년 동안 유튜브를 지속해 오면서 핸드폰으로 쭉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. 만년필을 보통 실내에서 화려한 조명 같은 거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책상에서 쓸 때 보여지는 그 외관의 이미지, 이거를 최대한 그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렇더라도 촬영하고 나면 좀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밝기 보정은 제가 좀 해서 올려요. 너무 실제보다 예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. 패키지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제품도 꽤 있어요. 굉장히 공들여서 80만 원에서 거의 한 20만 원은 패키지 값이야 라는 느낌으로 오로라 비밀의 도시 이 만년필 시리즈도 케이스가 막 이따만하거든요. 그걸 보면 케이스 때문에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서 막상 들어보니까 패키지는 필기하는데 전혀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요. 그냥 딱 개봉할 때만 기분 좋고 보관함에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2번 꺼낼 일도 사실상 없어요. 결국은 손에 들고 쓰는 만년필의 이 필감, 사양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 위주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. 이 만년필 리뷰만 끝내고 제가 원래는 채널을 닫겠다고 했었는데 새 컨텐츠를 준비하는 이유는요. 이 아무것도 아닌 제 채널 영상에 정말 정기적으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, 그리고 잘 보고 있다,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더라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, 너무너무 그 댓글이 저는 정말 소중하고 진짜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2년 만에 연말 결산을 하면서 다시금
응원해주시고 저의 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생각보다 만년필 리뷰가 지금 막 2년, 3년, 4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요. 원래는 리뷰를 빨리 1년 안에 후다닥 대충 딱 끝내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사실요, 어떤 만년필을 사서 쓰시더라도 본인이 그 만년필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필기할 수 있다면 어떤 만년필이든 다 추천펜이고 다 좋은 필기구입니다. 다만 저는 100종이 넘는 만년필을 써봤고 써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더 좋고 덜 좋고의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. 그냥 먼저 써본 사람의 리뷰라고 생각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추천펜이 아니라고 했어도 너무 마음에 드는 펜이면 사서 만족하면서 쓰시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. 라고 하고 사실은 멋지게 딱 끝내고 싶었거든요.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만큼 리뷰할 만년필이 남아있고 앞으로 한 30개 이상 컨텐츠를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긴 한 건데요.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. 저는 MBTI가 INFP예요.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MFP였거든요. 막 모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이 모임 저 모임 여행 다니고 떠들고 놀고 결혼하고 지금 10년 되는 동안 극아이로 성향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 너무 행복해진 것 같아요. 저 개인의 삶이. 사람을 만나서 얻는 에너지도 있는데 제가 제 공간을 꾸며놓고 이 공간 안에서 책도 읽고 필사도 하고 또 필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문장, 좋은 생각을 종이에다가 옮겨 쓰면서 막 머리로 되뇌는 과정이잖아요. 느리지만 약간이나마 성장하고 있다라는 충만감 같은 게 항상 있었고요. 확실히 하기 전과 후가 정말 드라마틱한 수치로 표현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달라진 걸 느껴요. 마음의 안정감도 굉장히 많아졌고 약간 머리가 복잡할 때 앉아서 필사하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만년필 너무 예뻐서 샀는데 필기는 별로 안 해요. 저는 몇 글자 쓰고 말아요.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1월 1일부터라도 일기 쓰기 한번 해보시길 너무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 일기 쓰는 시간 자체에서 마음이 힐링되고 하루가 잘 마감되는 기분이 들고 그날 안 좋았던 마음, 서운했던, 약간 아쉬웠던 이런 마음들도 많이 위로받고 하거든요. 이왕 만년필 시작하셨다면 일기 쓰는 거 한번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 TMI로 가득한 이 마무리 영상을 매짐해볼까 합니다.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. 만년필을 사용하시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믿어요.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즐거운 일, 만족스러운 일, 또 목표 달성의 순간들 많이 가져가실 거라고 좋은 기운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. 내년에도 저는 주어진 영상들 또 성실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